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지지라인대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각에서는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당분간 하락이 더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 상승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진단키트주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병률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도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과연 이 코로나 관련한 진단키트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담보 부족 계좌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뛰어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자, 이 담보 부족 계좌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매매가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보 부족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매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B2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과연 건전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네, 가을이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날씨는 덥겠지만 이제 입추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덥겠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만 선선해도 지금보다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합니다. 자,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계속 상승할 수 없고 또 계속 하락할 수 없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대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자, 최근에 단기적인 급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반등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다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반갑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차트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스닥이 16,000포인트 수준에서 지지선을 만들게 되고 그 부분에서 반등이 연결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점에 비해서는 후반부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 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기술주도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4%대 상승 마감이 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이 기술주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은 딱히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반등 이후에 지속성을 보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계속 연결될 수 있겠는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기초 여건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라는 그 사실을 투자자들이 깨닫고 있다. 자, 이제 시장이나 뉴스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어떤 공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변한 사실이 없다. 그냥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엔비디아, 메타가 모두 이제 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보여준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고금리가 되어 있는 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이게 길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털리는 모습들 진행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이해관계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되면 네, 진정세를 빠르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급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2% 내렸다가 10% 올라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돌려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누워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잖아요. 뭐 급등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좀 둔화됐었기 때문에 자, 이 이후의 상승이 더 연결될 것인가.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봐서는 네,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2600포인트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 3% 올랐다면 오늘은 한 2% 정도 상승 마감하면은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일단 그건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50-60% 정도 되돌려짐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은 또 반등을 했어요. 네. 위험회피 심리가 진영되면서 국채 수익률은 반등을 했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좀 뚝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죠. 60포인트 때까지 올랐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20포인트대로 다시 뚝 떨어진 모습이 좀 나타나서 좀 안정적으로 네, 진행되고 있다.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기업의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위 환경,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좀, 그 석연찮은, 그런 형태의 그런 공포감들이 시장을 좀 밀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이득을 받은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다른 뉴스를 살펴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글로벌, 이런 어떤 경기 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좀 한 거죠. 네. 미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지 않다. 네. 저하고 의견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미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지 않다. 왜? 실질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0.75%포인트, 즉 75베이시스 포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포인트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9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네, 0.75 내릴 수 있다. 그리고 9월에 뭐 0.5%나 내리는 빅컷을 굳이 단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 침체를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런 굴습이죠. 굴비인가? 네, 이제 굴습이. 네,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의 이야기도 네,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미국이 3분기 그 GDP 성장률도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 전망이 나옵니다. 자,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가 2.9%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고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서비스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다음 주에 물가 지표,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 지금 3%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게 2%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뭐 금리를 낮추는 거는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이탈이 증시 폭락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자금이 한꺼번에 다 빠지지 않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움직임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미국은 금리를 낮출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움직일 것이다. 인데, 지금 폭락에 대한 원인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0.25 올렸다고, 네,
그걸 뭐 들고서 튄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거기에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폭락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약간 투자자들에게 뻥카를 친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과도한 폭락을 이끌어내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 네, 이 고평가된, 네, 단기에 많이 올라온 약간의 거품 같은 느낌이죠.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또 하루 만에 확 바뀌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면서 또는 상승장이 진행되면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소폭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요건 좀 두고 봐야 돼요. 만기를 앞두고서 어제 팔아먹는 요놈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지수를 크게 올리기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뭐 현재쯤에서 뭐 하락 마감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기일 이후의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준다면, 특히 CPI 같은 경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만기일 이후에 상승 모드를 타게 됐을 때 뭐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또 다시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변동성이 클 때는 네,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뭐 대부분 다 올라간 거죠. 근데 뭐 그 꼴뚜기가 뛰니까 뭐지? 네,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는 건가? 뭐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이놈이 뛰니까 저놈도 뛴다. 그런 것처럼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하게 되면 이 그냥 뭐 사실 자격이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조차도 다 올라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 매수가 몰리게 되면 이거고 저거고 그냥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상승, 그리고 피로감을 통해서 좀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이제 올라갈 자격이 없는 애들은 다시 떨어져 버리고 그냥 올라갈 종목들은 버티면서 유지됐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0%대 오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뭔가 조금 재료가 있다거나 관심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은 10% 이상 오르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특이한 정도는 아닙니다. 뭐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이한 정도는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어진 환경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최근 4주 동안에 무려 5배나 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방역 당국은 오는 10월 중으로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하겠다, 뭐 등등등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은 지금 또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는 변이를 한다거나 또는 뭐 등등등 했을 경우에 전염력은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독성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 이제 데미지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진단하게 되면 이제 진단 키트의 사용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 가격이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00원대까지 올라갔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판매량도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자가진단 요즘에 하세요? 뭐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코로나가 예전처럼 그렇게 아프다라는 느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지나가거나,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엔데믹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다시 뭐 마스크 쓰시는 분도 좀 증가하긴 하겠습니다만,
날씨 탓에 마스크를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뭐 코로나가 이제 좀 침투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큰 데미지 없이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신규 환자 수는 5만 5천 명에 달했다. 최근에 여름 감기라고 해가지고 여름 감기도 많이 유행하는데 실제로 감기 환자 수 보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왜 이야기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네.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많이 내려간 이런 코로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목을 좀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올라가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질병 같은 부분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쏠리거나 그렇게 됐을 때 관련 종목들에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뭐, 수젠책 같은 경우에 어떤 움직임들은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좀 많은 많은 범위를 차지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진단 제품에 대한 매출이 9%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아직 작년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지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단기적 상승 정도로 보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의 상황 자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데미지가 과거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그 당시에도 뭐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관련 종목군들이 폭등하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개별주적인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비투개미들이 대출을 갚으려 손절매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업개미들은 결제 취소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들어보자고요. 자, 비투가 급증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1월 말에 17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19조 미만으로 떨어졌죠. 19조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뭐 오늘까지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 같은 경우보다는 글쎄 어제 뭐 떨어진 종목이 좀 있었나요? 어제 뭐 안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건 이거죠.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 시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이제 내가 담보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 반대 매매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반등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고객들에게 7에서 8% 이자를 받고 신용 공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7에서 8% 이자가 아니죠. 7, 8%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데 있나요? 신용 이자 7, 8% 나오는 데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10% 다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8% 이자 요즘에 많이 줄었나요? 이게 줄어들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이죠. 그렇게 그 먼 미래도 아닌데 이게 13% 넘었다가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1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7, 8%까지 나온다고? 자,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자, 아무튼 7, 8%의 이자를 받고 신용 공여를 하고 있는데 일정 담보 가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 계좌.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콜이 온다는 이게 반대 매매 이야기예요. 그래서 콜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00원이면 1,000,000원을 본인 자금을 했을 때 1,000,000원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2,000,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담보 비율이 만약에 140%로 그게 됐을 때 보유 주식의 가격이 1,400만원을 밑돌게 되면 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 이틀 내에 담보비를 못 맞추면은 팔아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당장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절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공포심도 크잖아요. 더 빠지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다 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게 담보 비율을 가지고서 반대매매 치는 이유는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0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반대매매 통보가 일어나서 반대매매 일어났다. 그러면은 1,000만원은 지들이 가져가고 400만 남겨줘요. 그러면은 1,000만원 내 본인 자금이었던 게 400만 줄어드니까 6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 나는 실질적으로 뭐 한 30%밖에 손해를 안 본 것 같은데 60%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담보고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못 쓰면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훅 지나가게 되면은 신용장과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유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반대매매 통보를 받았어. 근데 내일 더 빠지게 되면 재수없으면 원금까지도 다 날리는 수가 있어. 그냥 남아있는 거 없이 원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게 되고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투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서학개미들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그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와 계약을 맺고서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현지 대체거래소가 급격한 시장 변동 때문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 버렸어요. 5일 오후에 월요일날 오후에 전면 중단해 버리고 결제 취소 같은 경우도 늦어졌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ATS가 또는 MTS가 먹통이 됐어. 내가 중요한 걸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어.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주가가 크게 폭락해 있어. 이렇게 되면 열받죠. 내가 살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가만히 있다가 주가는 올라가 버리고 내 건 취소가 돼버렸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아주 열받는 일이죠. 왜냐면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 그리고 이 취소 물량이 입고되지 않아서 매도가 늦어졌고 오히려 손실을 2,000만원이나 보게 됐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요, 예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선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기성. 대여계좌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 증시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거의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여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건 불법이니까, 다 그렇다, 어쨌든 불법이에요. 불법이니까 안 좋은 거지만,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이 대여계좌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거나 그럴 때는, 약간 딜레이가 돼요. 1, 2초 정도. 그래서 그 딜레이 된 동안에 가장 자기네한테 유리한 가격, 즉, 내가 만약에 2% 먹고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2% 이상의 그 매도 주문이 나간 가격대에 체결이 안 되고요.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1%, 플러스 한 1.5%, 1.2% 이런 시점에서 체결이 되거나, 손실이 날 때는요, 또 잠깐 딜레이 돼가지고요, 더 큰 손실이 났을 때 체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가끔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진행되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딜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곳이다 보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식인데 이것도 잘하는 사람들이야 잘하겠지만 어쨌든 대여계좌는 불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 여기도 지금 이런 느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기네 프로그램이
지금 연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증권사에서 하는 거라면 이제 적어도 이런 정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금융당국에서는 뭐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면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다볼 거야?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와의 어떤 부분들 또는 증권사의 어떤 부분들 이거 그냥 들여다본다?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 들여다봤다? 네. 벌써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보면 끝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낮 시간대에 거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규 시장 때, 근데 이거는 좀 밤에 하니까 또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어렵게들 투자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국장에다 하시면 되지 않나요? 국장. 네, 국내장이 잘 안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 네, 그렇게까지 저거 하진 않고요.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손해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장이나 미장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저거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종목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지 뭐 시장 탓을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에 반등을 했고요. 기술주들도 여전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등 포인트가 조금 약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지선대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시장을 괴롭히던 악재 요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뻥카라는 것이 들통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이 반등하면서 진단키트주들이 들썩거렸는데 코로나 증가율 또는 코로나 확산 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이슈에 불과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담보 부족 계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청산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것 같아 보여요. 담보 계좌가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었죠? 네, 13배 폭락장에서 무려 13배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13배면은 1만 개 정도였을 때 13만 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 부족 계좌가 총 5만 800개였다고 하니까 네, 8월 1일 날은 3,757개, 이때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있었대요. 3,757개였는데, 8월 5일 날 5만 개로 늘어났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네요. 자, 이렇게 담보 부족 계좌가 떨어지게 되면서 한꺼번에 털리게 되면은요, 주가가 또, 네, 변화를 좀 많이 겪게 되죠. 특히나, 그렇게 해서 털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그냥,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쫓겨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은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담보를 쓸 때도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를 쓰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담보까지 쓰면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약간 욕심이 있잖아요. 큰 대형주보다도 빠르게 올라가는 네, 급등주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반대로 나타났을 때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온 김부장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이다 이거야. 직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결제 서류를 들이밀지만 김부장은 결제 서류를 하늘 높이 던져버리고 있다. 자, 이거 문제가 뭐예요? 일을 잘하다 못하다 이 부분이 아니고 엉뚱한 부분이야.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괜히 화풀이하고 있는 지랄이잖아요. 그래서 김부장 이거 각성해야 되겠는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네,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기업 본질의 가치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저놈이 떨어진다 나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타이밍은 기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사설이 조금 길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자, 만기 전에는 조금 네,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